손바닥만한 쿠키 하나가 7,000원, 심지어 중고 장터에서는 웃돈을 얹어 몇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다는 불만보다 제발 돈 줄 테니 팔아만 달라는 아우성이 더 큽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오픈런은 기본이고 편의점 앱에는 재고를 찾는 알림이 24시간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오죽하면 배달 앱의 떡볶이집, 족발집 사장님들까지 가게 홍보를 위해 뜬금없는 이 쿠키를 메뉴에 올릴 정도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저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철없는 유행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열풍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 채 오직 오늘의 찰나적인 쾌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처절한 경제적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점심값 1만 원에 벌벌 떨면서도 7,000원짜리 디저트에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가난한 사치. 오늘 우리는 이 달콤하고도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아주 깊게 그리고 뼈아프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요즘 애들 참 돈 많나 봅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이 넘는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정작 간식거리 하나에 7,000원, 8,000원을 망설임 없이 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최근 뉴스를 보시거나 자녀분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바이 초콜릿 혹은 두바이 쫀득 쿠키. 이름도 생소한 이 과자 하나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2~3배, 심지어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가게 앞에는 새벽 5시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폭염 속에도 그 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도락 여행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통의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기형적인지 배달 앱을 한번 켜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떡볶이집, 횟집, 심지어 순대국밥집 메뉴판 한 구석에 뜬금없이 두바이 쫀득 쿠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과 제빵과는 거리가 먼 평생 회를 썰고 국밥을 말던 사장님들이 유튜브를 보며 밤새 서툰 솜씨로 쿠키를 굽고 있는 겁니다. 주력 메뉴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사장님들이 도대체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팔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워낙 핫한 키워드다 보니 이걸 메뉴에 올려놓지 않으면 가게 검색조차 되지 않고 손님들이 클릭조차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가게의 정체성마저 버리고 유행이라는 동아줄을 잡지 않으면 당장 월세를 낼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이 기형적인 메뉴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마저 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쿠키 하나에 미쳐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 때는 과자란 그저 배고플 때 먹는 저렴한 주전부리였고 100원, 200원 아껴서 저축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손바닥 반만한 쿠키 하나에 7,000원을 턱턱 내놓습니다. 든든한 국밥 한 그릇 가격과 맞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디저트는 호텔급 가격을 지불하는 이 기이한 소비 패턴. 단순히 요즘 애들이 허세가 심해서 SNS 중독이라서 라고 치부하고 혀를 차고 넘어가기엔 이 현상이 품고 있는 경제적 함의가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오늘 저는 이 7,000원짜리 쿠키 속에 담긴 대한민국 경제의 서글픈 민낯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청춘들이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중에서도 서민과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시대가 우리의 지갑을, 아니 영혼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 메뉴판 보기가 공포스럽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1만 원을 넘긴 지 오래고 서울 시내 냉면 한 그릇은 16,000원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폭증하고 대형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 2030 청년들이 좀비처럼 몰립니다. 소위 런치플레이션, 점심값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고 커피값을 아끼려 탕비실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점심값 2,000원에는 벌벌 떨고 가성비를 따지는 그들이
디저트 가게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듬뿍 들어간 휘낭시에 하나에 6,000원, 7,000원, 비싼 건 1만 원에 육박하는 이 디저트들을 사기 위해 기꺼이 몇 시간을 줄을 서고 지갑을 엽니다. 없어서 못 판다, 품절 대란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티나게 팔립니다. 식비는 줄여도 디저트는 포기 못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도대체 왜일까요?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불황형 소비의 일종 혹은 작은 사치라고 점잖게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프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취제 소비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달콤한 진통제인 셈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에게 저축은 꿈이었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모으고 안 입고 안 쓰면 5년 뒤에 전세 가고 10년 뒤에 내 집 장만하고 차도 사고 자식들 대학도 보낼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커피 한 잔, 오늘의 외식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미래의 보상이 오늘의 인내를 정당화해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절약은 희망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2030 세대를 보십시오. 그 사다리가 걷어차였습니다. 아니, 누군가에 의해 불타 없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아도 20년, 30년이 걸려야 겨우 집 한 채를 살까 말까입니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배신당한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7,000원을 아낀다고 칩시다. 한 달이면 21만 원, 1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10년을 꼬박 모아도 2,5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결혼 자금이 됩니까? 서울 시내 전세 보증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저축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봐야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봐야 여전히 티끌인 세상이 된 겁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생 개미처럼 일해도 집도 못 사고 부자도 못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달콤한 쿠키 하나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겠다. 이것이 바로 요즘 애들의 심리 기저에 깔린 처절한 체념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암울한 미래 대신 확실하고 즉각적인 현재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사치스럽다, 참을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여하는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아이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비싼 초콜릿일까요? 이 초콜릿 안에는 카다이프라는 튀긴 국수면 같은 재료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갑니다. 씹으면 바사삭 하는 소리가 뇌를 자극합니다. 화려한 비주얼, 독특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는 희소성. 이것들이 결합하여 SNS에 올리기 딱 좋은 소위 인스타그램어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군 일에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눈이 높은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화려한 삶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어떻습니까? 취업문은 바늘구멍이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는 곳은 볕도 잘 안 드는 좁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이 거대한 박탈감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사치입니다. 내가 비록 샤넬 백은 못 사고 포르쉐는 못하지만 남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그 7,000원짜리 핫한 쿠키를 내 손에 쥐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나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 효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7,000원. 기성세대에게는 국밥 한 그릇 값이지만 청년들에게는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비용인 셈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허영심이라고 매도하기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초라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바로 시발 비용입니다. 욕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젊은 층에서 널리 쓰이는 경제 용어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쓴다는 뜻입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고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고 미래가 안 보여서 가슴이 답답할 때 그들은 편의점으로 디저트 가게로 달려갑니다. 극강의 단맛,
혀끝을 마비시킬 정도로 달고 기름진 이 쿠키 한 입이 주는 도파민은 즉각적입니다. 술이나 담배보다 접근하기 쉽고 명품 쇼핑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립스틱 효과처럼 경제가 절망적일수록 청년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한 것에 중독됩니다. 탕후루가 유행하고 마라탕이 유행하고 이제는 두바이 초콜릿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점점 더 짧은 주기로 쾌락을 소비하는 도파민 중독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행의 이면에 가려진 양극화의 그늘입니다. 한쪽에서는 7,000원짜리 쿠키가 없어서 못 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편의점에서는 결시가동 급식 카드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고 진짜 명품을 휘두르는 금수저들의 소비를 흉내내기 위해 며칠 밤새워 번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디저트를 사는 흙수저, 청년들의 눈물겨운 따라하기. SNS는 이 잔인한 격차를 끊임없이 전시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들 다 먹어보는데 나만 못 먹어보면 뒤처지는 것 같다. 는 포모 증후군이 청년들을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소외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병든 사회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풍경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건전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가 멈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세상에서 월급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이 장기 불황,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청년들은 명품이나 해외여행 같은 거창한 소비 대신 편의점의 프리미엄 롤케이크나 값비싼 푸딩 같은 뿌띠 사치에 탐닉했습니다. 어차피 큰 성공은 불가능하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위 말하는 소확행이라도 챙기자는 체념의 정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두바이 쿠키 열풍이 바로 그 소확행의 2025년 버전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니 혀끝에 행복이라도 챙기겠다는 슬픈 다짐입니다. 가까운 중국의 상황도 우리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탕핑, 즉 바닥에 드러눕는다는 뜻의 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집을 사고 계층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경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며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탕핑족들이 유일하게 열광하며 지갑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밀크티와 랜덤 피규어 블라인드 박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면서도 밥값보다 비싼 유명 브랜드의 밀크티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장난감 박스를 사기 위해 월급의 절반을 털어 넣습니다. 거대한 경제 불황의 파도 앞에서 미래를 도모하는 대신 당장의 달콤한 설탕물 한 모금과 손안의 장난감으로 위로받으려는 중국 청년들의 모습. 7,000원짜리 두바이 쿠키의 목숨 거는 우리네 청춘들과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한중일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성장 시대의 집단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맛은 그 쿠키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쓰고 떫습니다. 이 기이한 열풍이 단순히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을 더 깊은 가난과 공허함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탕후루 꼬치를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설탕 코팅이 주는 바사삭 소리와 극강의 단맛에 온 나라가 열광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탕후루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탕후루 가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다수가 문을 닫거나 간판을 내리고 업종을 바꿨습니다. 폐업한 가게 앞에는 뜯겨나간 간판 자국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두바이 초콜릿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채우고 있습니다. 유행의 주기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0년 가던 유행이 이제는 6개월, 아니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년들이 느끼는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자극에 금방 내성이 생기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7,000원짜리 쿠키의 행복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자극, 더 새롭고 더 비싸고 더 희소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마치 마약을 투약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주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도파민 중독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업과 마케팅 업자들은 이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지금 이 쿠키를 먹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거야.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으면 너는 도태된 거야. 라고 속삭이며 청년들을 줄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바로 평균 올려치기 문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SNS를 켜보십시오. 그곳에는 가난한 청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를 먹고 주말이면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휴가 때는 해외 리조트에서 수영을 합니다. 분명 통계청 자료에는 청년 빈곤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속 세상은 단군 일의 최대 호황입니다. 가짜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기이한 괴리감이 바로 두바이 쿠키 열풍의 진짜 배후입니다. 내가 비록 좁은 고시원에 살고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어도 SNS에 올릴 사진 한 장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내 실제 삶은 시궁창이어도 온라인 속에 나는 트렌디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처절한 보여주기식 삶의 연기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골프였습니다. 2030 세대가 빚을 내서 골프채를 사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오르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자 골프채를 중고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다음은 오마카세였습니다. 기념일도 아닌 평일에 15만 원짜리 초밥을 먹는 게 유행했습니다. 이제 돈이 더 마르자 그 눈높이를 낮춰 선택한 것이 바로 7,000원짜리 프리미엄 디저트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사치의 대상이 골프에서 쿠키로 쪼그라들었을 뿐 내 분수보다 비싼 것을 소비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있어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 작은 사치에 매달립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배블런 효과 혹은 파노플리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나도 그 상류층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환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깨져버릴 유리구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7,000원짜리 쿠키를 먹는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7,000원들이 모여 미래의 종잣돈을 갉아먹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소비를 지탱하는 돈의 출처입니다.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선결제 후지불, BNPL, 서비스나 리볼빙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일단 긁고 보는 겁니다. 이번 달의 행복은 미래에 내가 책임지겠지 라며 빚으로 쌓아 올린 달콤한 탑. 그 탑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신용불량자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30대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을 찾는 청년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빚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도 있지만 생활비와 유흥비, 그리고 이런 과시성 소비로 인한 카드값 연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쿠키 한 조각의 달콤함 뒤에는 독촉 전화와 압류 통지서라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놈들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그렇다. 헝글이 정신이 없다. 하지만 저는 감히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전히 청년들만의 잘못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노동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오로지 부동산과 코인 같은 투기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병든 사회 시스템입니다.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목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아껴라는 말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10년을 아껴도 서울 아파트 현관문 하나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지금 당장의 확실한 행복, 즉 7,000원짜리 쿠키를 사 먹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7,000원짜리 쿠키 하나에 담긴 대한민국 경제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줄 서 있는 청년들을 보며 혀를 차기 전에 그들이 왜 그 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줄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콤함은 찰나이고 가난은 깁니다. 이 잔인한 명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단맛이라는 마취제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